네.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확인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네. 우선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강의 자료를 공유 드리는 걸 좋아해서 먼저 강의 자료를 공유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세미나 주제는 이제 CTF 입문을 위한 시스템 해킹 플로우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즘 날씨도 조금 많이 춥고 시험 기간이라 다들 많이 바쁘실 텐데 지금 늦은 시간에도 111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참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줌으로 발표를 해본 경험이 거의 처음이라 지금 살짝 긴장도 되고 날도 추워서 약간 몸도 뻣뻣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발표 진행을 잘 해보겠습니다. 네, 발표 제목은 이렇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 강의를 기획을 했을 때 여기 보이시는 이 왼쪽 화면, 이 왼쪽 화면을 이해하자라고 시작한 생각이 이 발표 자료를 만들어지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폰업을 문제를 처음 푸는 분들이 이 장면을 한 번쯤은 마주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왼쪽에 있는 창이 바로 폰업을 문제를 한번 키려고 그 문제를 열어보면은 우리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창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문제 설명이 간단하게 있고 이렇게 NC 접속 정보가 있고 뭐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런 링크가 같이 딸려서 폰업을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를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 시스템 해킹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NC라고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절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NC라고 하는 게 원격 접속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도대체 우리가 왜 시스템 해킹 문제를 풀 때 이 원격 접속이 필요한지 요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시스템 해킹을 하기 위해서 요런 구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요런 창을 우리가 마주해서 왜 NC라는 요 명령어를 쳐야 하는지 요거를 이해하는 발표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은 폰업을 문제를 단 한 번도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강 대상을 잡았고요. 요 강의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폰업을 문제 풀이를 시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폰업을 문제를 푸는 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폰업을 문제를 시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강의 이후로 목표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는 거는 폰업을 문제를 하나라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기 요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런 목차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해하고 싶은 거 이해하기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제가 지금 이어나갈 발표 주제에서 어떤 거를 이해하고 싶은지를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스템 해킹 플루라는 단어를 한번 쪼개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처음으로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어, 폰업을 그리고 시스템 해킹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PC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은 뭐 OS를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환경이라고 어렵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컴퓨터를 딱 켰을 때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뭐 아이콘 더블 클릭하고 뭐 프로그램을 열어서 작업을 하고 뭐 파일을 저장하고 삭제하고 등등등 우리가 컴퓨터를 키면은 할 수 있는 모든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킹이라는 단어는 권한 없이 넘어가서 하면 안 되는 거 하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한은 뭐고 또 넘어간다는 건 뭐고 또 하면 안 되는 거는 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뒤에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우는 말 그대로
요러한 것들을 하는 그런 방법과 순서, 흐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스템 해킹 플로우라는 단어를 다 합쳐서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 PC 그 자체를 이제 권한 없이 넘어가서 PC 그 자체를 이용해서 하면 안 되는 거 하기를 위한 순서나 흐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해킹의 목표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해킹의 목표는 쉽게 말하면은 하면 안 되는 거 하기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 하기. 자, 우리가 만약에 해도 되는 걸 한다면 그게 해킹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트북을 샀습니다. 우리가 노트북을 사거나 뭐 데스크탑을 사서 노트북 데스크탑을 전원을 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우리가 직접 입력하고 또 내가 깔아놨던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쓴다. 이러면 그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완벽하게 내가 해도 되는 행위입니다. 즉, 나의 통제 하에 있는 행위인 거죠. 이걸 조금만 더 어렵게 말하면 권한이 있는 행위입니다. 내가 내 컴퓨터를 열어서 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 프로그램을 내 맘대로 쓴다. 이거는 전적으로 나의 통제 하에 있는 행위예요. 권한이 있는 행위라는 뜻이죠. 즉, 해킹의 관점에서 내 컴퓨터 해킹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컴퓨터를 켜서 메모장을 실행한다. 이런 행위가 해킹은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나의 통제 하에 있는 행위란 해킹의 관점에서 의미 없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해킹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남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이죠. 권한 없이 남의 컴퓨터로 넘어가서 하고 싶은 걸 한다. 자, 내 컴퓨터에서 내가 메모장을 여는 행위는 절대 나쁜 행위도 아니고 해킹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권한이 있었고 그냥 나한테 허용된 범위 안에서 내가 권한을 가진 행위를 한 거니까 내 컴퓨터 해킹하기는 절대 의미 있는 해킹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남의 컴퓨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순간 그게 바로 명백한 해킹인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접근과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없이 넘어가서 하고 싶은 거 하기. 이게 왜 시스템 해킹의 목표일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해한 거는 이제 해킹을 위해서는 남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 컴퓨터 해킹하기는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시스템 해킹이란 권한 없이 이제 남의 컴퓨터로 넘어가서 하면 안 되는 거 하기다. 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고 가면 좋을 토막 지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도메인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도메인 이름은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컴퓨터의 이름. 우리가 인터넷에 컴퓨터를 연결하고 그 컴퓨터가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이름이 바로 도메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번호를 붙여주는 게 바로 포트입니다.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네트워크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방금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인터넷에 있는 어떤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요 3000번째 프로그램에 접근해줘 라는 명령어를 수행하는 게 바로 이 NC 명령어입니다. 자, 다시 요 이름을 가진 컴퓨터에 가서 3000번째 프로그램에 접속해줘 라는 명령을 수행해주는 명령어가 바로 요렇게 한 줄입니다. NC 도메인 이름 포트 번호. 네. 그렇다면 왜 다른 컴퓨터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시스템 해킹을 하고 싶다고 했고 남의 컴퓨터에 접근을 해서 맘대로 프로그램을 열고 싶다고 했어요. 권한 없이 넘어가서 하고 싶은 걸 맘대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컴퓨터로 접속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프로그램에 접속을 할까요? 제가 의문을 갖는 내용이 한번 보면은 요 NC라는 명령어가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프로그램. 요 PC에 바로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요 PC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게 해주는 명령어예요. 여기에서 의문을 가진 겁니다. 왜 하필 프로그램일까?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면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라고 하는 게 결국 권한 없이 넘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기라고 했는데 결국 그 해킹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 프로그램에 접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일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컴퓨터 메모리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을 때 어떤 코드를 그 다음 번째로 순서대로 실행해야 되는지 그런 약속된 순서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안에는 이 코드를 실행하는 약속된 순서가 있어요. 그 약속된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지켜집니다. 요 자세한 이름은 절대 알 필요가 없고 PC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레지스터라고도 부르는데 이 공간에다가는 어떤 정보를 적을 거냐면 다음에 실행할 코드가 어떤 주소에 있는지를 적어둘 겁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작동되고 있는 코드는 요 스캔F, C 언어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요 문장이 어떤 뜻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몰라도 괜찮고요. 지금 보면은 요 스캔F라는 동작은 메모리 주소 0x40500이라는 주소에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주소에 저장된 요 명령을 꺼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요 실행이 끝나면 다음 번째 실행할 코드는 이 주소에 있다라고 이 공간에 적어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작이 끝나면 여기 있는 이 패스워드는 num이라는 코드를 CPU로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은 뭐지? 하고 PC에 있는 값을 확인하고 그 PC에 있는 주소로 가서 그 코드를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원리인데요. 그리고 약속된 순서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PC 안에 있는 값을 우리가 악의적으로 바꾼다면 다음 번째 실행할 일을 우리가 악의적으로 그 주소를 바꿔준다면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면은 40500, 그 다음에 40508, 그 다음에 405A0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동작이 되었어야 할 텐데 만약에 우리가 PC 안에 있는 값을 조작한다면 이런 식으로 0xFF에 기브미와 패스워드 이런 악의적인 코드를 넣고 이 주소로 움직이게끔 PC 값을 바꿔준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때 이해해두면 좋을 전제가 프로그램 코드 자체를 수정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코드를 수정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개발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나의 범주 안에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가지고 코딩하고 컨트롤 F5 눌러서 컴파일을 하잖아요. 그 행위랑 100%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해킹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 이미 컴파일까지 다 끝나고 어떤 컴퓨터 위에서 실행 파일로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해킹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코드를 삽입해서 새롭게 컴파일을 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띄운다? 이거는 내가 직접 개발한 것뿐이지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해킹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 자체를 수정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메모리 어딘가에 이제 악의적인 코드를 삽입하고 그 주소로 PC 값을 바꾸면 우리가 돌아가는 프로그램에서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해보면 우리의 목표는 해킹, 즉 권한 없이 넘어가서 하고 싶은 거 하기라고 했어요. 그럼 하고 싶은 거 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실행하고 싶은 코드 또는 프로그램을 내 맘대로 실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장을 실행을 하던 아까 봤던 뭐 기브미어 패스워드 이런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하던 코드나 프로그램이나 둘 다 똑같은 개념이니까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맘대로 실행한다라는 것은 해킹을 했다라고
그래서 시스템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 100% 똑같다고 봐도 무방해요. 자, 이런 식으로 윈도우에 있는 CMD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 CMD를 이용해서 노트패드 또는 뭐 계산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열고 끄고 사용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직접 내 컴퓨터 사서 내 컴퓨터 전원 켜서 내가 내 비밀번호 입력하고 내 맘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앞서 말했던 시스템 해킹의 목표라고 했고, 결국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내 맘대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시스템을 장악했다 라는 말과 100% 동일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시스템을 장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행하고 싶은 프로그램 내지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쉘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윈도우의 CMD, 우분투의 배시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쉘이라고 부릅니다. 이 쉘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를 토대로 특정한 코드를 실행하거나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쉘도 결국 프로그램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쉘을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라고 한 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즉,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쉘을 땄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쉘을 따는 순간 계산기도 뭐 메모장도 내 마음대로 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쉘을 땄다라는 것은 그러면 한 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시스템을 장악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겠죠. 내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열고 끄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접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장의 이름이 접근과 권한이었고, 지금까지 이 접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접근이란 외부의 포트가 열린 프로그램에 접근해서 이제 쉘을 실행시키는 것. 그때 이 접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해서 외부의 포트가 열린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그 이후에 쉘을 실행시키는 것이 시스템 해킹의 목표다라고 한번 조금 더 어려운 말들을 붙여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 맨 처음에 했던 목표가 권한 없이 넘어가서 하고 싶은 거 하기라고 조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같이 살펴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 문장을 한번 구체화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해 쉘을 실행하는 게 폰어블의 목표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단어로 바꿔볼게요. 이게 어떻게 이 문장이 이해가 잘 되실까요? 권한 없이 넘어가서 외부의 포트가 열린 프로그램에 접근해서 그 프로그램을 공격하고 그 프로그램을 공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건데, 그 프로그램은 쉘, 즉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폰어블의 목표다라고 한번 요약 정리를 또 중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접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권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떤 PC에서 돌릴 때 모든 프로그램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전에 봤던 그림은 그런 구분이 없었는데,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은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외부와 내부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사실 실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외부와 내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돌릴 때 외부에 공개해두는 프로그램도 있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프로그램만 가능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 외부에 노출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시스템 내부로 들어오는 것, 즉 방금까지 말했던 그 쉘을 따다라는 행위가 바로 접근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부터 권한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 내부, 로컬 환경에서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럼 권한이 도대체 뭐고 권한이 왜 중요할까요?
이제 권한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계급 내지는 등급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도대체 그럼 그게 시스템 해킹의 관점에서 권한이 왜 중요할까? 요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외부에 있는 포트를 이용해서 쉘을 짜고 그 쉘을 이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자, 근데 접근에 성공해서 쉘을 따더라도 실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존재해요. 자, 그 전에 이걸 이해하면 좋은데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권한은 서로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외부에서 접근해서 여기서 쉘을 따서 만약에 쉘을 실행시켰다라고 하면은 이 쉘의 권한과 외부에서 우리가 접근했던 프로그램의 권한이 똑같아요. 이거는 컴퓨터가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유저 권한과 관리자 권한이 있다고 했을 때 유저 권한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건 메모장 열기, 뭐 계산기 열기 이런 행동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관리자 권한을 가진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거는 메모장 열기, 계산기 열기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비밀번호 바꾸기, 뭐 민감한 파일 열어보기 이런 식으로 권한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집니다. 유저 권한은 못하는 행위를 관리자 권한일 때는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민감한 행위까지도.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해킹했던 그래서 띄웠던 쉘을 이용해서 더 높은 권한의 프로그램을 해킹하고 그 높은 권한의 프로그램이 쉘을 실행하게끔 한다면 그러면 더 높은 권한을 가진 이 쉘을 이용해서 이런 아까는 할 수 없었던 동작들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겠죠. 저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내부에서 더 높은 권한 가진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해킹해서 그걸 기반으로 더 높은 권한을 가진 쉘을 실행하는 거. 저는 여기까지가 시스템 해킹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은 결론이 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지식은 사실 전달이 다 끝났고 그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조도가 이번 발표에서 전해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구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접근하는 과정, 그 다음에 들어와서 권한을 상승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이야기들은 다 지식 전달은 끝났고 이 개념들을 이제 어려운 용어에 한번 붙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림이랑 똑같은 건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접근에 대한 이야기였고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권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그 접근에 대한 내용은 조금 어려운 말로 RC,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우리가 내부에서 권한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Local Privilege Escalation, LP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을 그냥 한 표에 다 몰아 넣어 봤는데요. 여기다 글자도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한 장으로 다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 해킹을 할 때 NC를 마주했던 이유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포트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이런 방법들로 해킹을 해서 이런 방법들로 이 PC라는 저장 공간에 있는 주소를 우리가 조작해서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하고 그 악의적인 코드를 기반으로 쉘을 띄운다라고 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을 성공하면 우리는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 내부로 접근했다라는 행위입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RCE에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내부에 접근을 성공하고 나서 더 높은 권한을 얻기 위해서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높은 권한을 가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해킹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이 직접 쉘을 실행시킬 수 있게끔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킹을 한다면
우리는 더 높은 권한을 가진 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LP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 강의 목차 옆에서 봤었던 이 화면을 봤을 때 뭔가 새로운 감회가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봤던 구조도가 펼쳐지길 하는 바람입니다. 도대체 왜 시스템의 푸너블 문제를 처음 마주하면 이런 화면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가? 이 NC가 가지는 의미가 뭔가? 이 NC 접근을 왜 해야 되고 이걸 함으로써 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접근하고 나서의 시스템 해킹의 최종 목표는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끝났고 이제 추후에 더 시스템 해킹을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래부터 위까지로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 해킹 기법들, 이런 BOF, R2S 이런 기법들이 시스템 해킹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완전 기초적인 공격 기법이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저는 사실 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어셈블리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가 뭔지, 또 기계어, 어셈블리어, 컴퓨터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스택, 뭐 메모리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고, 함수 호출 규약이 어떻게 되고, 스택 프레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해제하고 어떻게 프로그램 실행 흐름들을 바꾸는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 중에 뭐 프로그램 악의적인 코드 실행하기 이런 거에서 살펴봤던 그 뭐 PC 이런 저장 공간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 키워드들이 바로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조 관련된 지식들을 다 학습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해킹 기법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키워드를 던져드리는 정도로 네, 소개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할 텐데 사실 이 발표가 30분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하려고 만들었었던 자료인지라 조금 급하게 끝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빠르게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